반갑습니다. 일단 마감했고 시간은 11시입니다. 11시인데 내일은 지단 볼 필요도 없고 그래서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제가 지금 들어가봤자 뭐 할 수 있는 거는 뭐 숙면뿐인데요. 아니 시간이 그래도 한 50분 남았잖아요. 약간 샤워도 했기 때문에 옷만 벗고 뭐 신발만 신고 바로 자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좀 영상 촬영 좀 더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오늘은 이제 유튜브 댓글 조금 보다가 보니까 이제 주방 위생에 대해서 조금 언급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제가 만지다 보니까 댓글을 제가 삭제를 해버렸거든요. 일단 그거는 좀 죄송한데 아무튼 그분 거에도 좋아요랑 아무튼 공감 버튼 남겨놨고 저도 이제 뭐 한번 검토해 보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뭐 어떤 게 있었냐면 지금 청소는 대강 해놨고요. 뭐 요런 거 이제 뭐 플라스틱 요거 쓰고 있죠. 요런 거 좀 스텐으로 바꾸면 어떻겠냐 뭐 이런 거 너무 좀 적나라하게 나온다. 뭐 그런 거 있었어요. 도마 이제 걸어 놓은 거랑 도마는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 뭐 문제가 이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일단 요건 한번 알아볼게요. 보겠습니다. 알아는 보고 아무튼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제 글 남기신 거를 제가 봤거든요. 아무튼 혹시라도 이제 댓글이 갑자기 삭제됐는데 이제 기분 나쁘실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 이렇게 드립니다. 이런 것도 이제 조금 플라스틱 재질이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일단 주방을 제가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바로 변경을 좀 하는 거는 좀 그래요. 저도 이제 여기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일단 뭐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이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방 촬영을 뭐 당분간 뭐 안 하든지 뭐 그렇게라도 뭐 방법을 하면 되죠. 그래가지고 그분도 이제 주방 촬영은 좀 민감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일단 뭐 공감을 하는 바이고 뭐 저도 촬영 전에는 이제 그런 거는 뭐 그럴 수 있겠다 했는데 이제 불편하신 분이 많으면은 뭐 감안을 하고 하든지 뭐 무시하고 하든지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뭐 이제 기분 따라 하겠습니다. 예. 주방 상황이 저렇지만 그래도 이제 촬영해도 되겠다 싶으면 그때는 또 촬영을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아예 요리를 뭐 안 찍겠다 뭐 그런 건 아니고 일단은 이제 그런 댓글이 달려서 근데 제가 그 댓글을 실수로 이제 삭제를 해버렸거든요. 일단 그래가지고 아무튼 좀 영상 초반에는 그런 의사소통으로 조금 안내를 했습니다. 하고 바로 요거를 좀 작업할 건데요. 요거로 그 위에 이제 조임끈 들어가는 그 부분 없이 그냥 일반 도트백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거 선결제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방 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작업하는 거 보여드릴 거고 안 보신 사이에 이제 요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요게 완성됐고 요것도 이제 어제 완성했죠. 그래가지고 완전 가방 스타일이 틀리다 그렇죠. 근데 이제 장사하는 입장에선 다 해놔야 됩니다. 요거도 있고 그렇죠. 요렇게 있고 요거는 또 요렇게 요거는 일부러 이제 조리개를 넣어 놨거든요. 넣어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게 이게 일본 이게 뭐지 브랜드 코카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저런 식의 요대로의 그냥 가방을 해놓은 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모양이 더 이뻤던 것 같아요. 위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온 것보다는. 그래서 저도 참고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DP를 해볼 생각이고 요거는 원래 이제 안에 넣는 겁니다. 친구가 오늘 좀 문경에서 와가지고 아무튼 가방을 좀 선물을 해줬어요. 해주고 좀 안에 가방 속질입니다. 테이블 정리는 조금 덜 했는데 오늘은 강의식으로 또 한번 찍어 볼게요. 똑같습니다. 이게 35 여기도 이제 35입니다. 35고 항상 심지 붙이실 때는
웬만하면 이제 이렇게 겹치셔가지고 요 위에서 이 상태에서 심지 붙이시는 건 저는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하다 보면 이제 전이 이렇게 막 조금씩 틀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여기에 미리 해놨던 거를 이제 가이드 삼아서 맞춰서 이제 하면 되거든요. 아무튼 이거 뭐 원래 좀 안 틀리는 원단이면 상관이 없는데 실시간으로 틀리는 원단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좀 정확도가 높으실 거예요. 뭐 여름 원단이라든지 뭐 그런 건 얇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쉽게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아무튼 심지 붙이실 때는 그 방법을 추천드리고, 요거는 끈입니다. 끈은 이제 10cm입니다. 10cm 잘라서 반을 딱 접고 그 다음에 또 반을 접었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반을 접겠죠. 반반. 그 다음에 요렇게입니다. 그쵸? 방법은 요렇게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꽉 찹니다. 그쵸? 따로 요거는 이제 두께감이 있는 원단이라서 단면을 보시면 뭐 따로 심지는 안 넣었거든요. 그래도 이거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도트백 작업 해볼 거고요. 왜 그 총각 사장님 그거 3호 사이즈를 굳이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보통요 제가 좀 보니까 킬트 한다고 이렇게 조각천을 모아 놓잖아요. 근데 그거 다 못 씁니다. 그쵸? 그러면 뭐 시간 내 가지고 쓰면 되죠. 아니면은 전문적으로 제가 짜투리천을 어디서를 제가 공수를 해온 겁니다. 공수를 해와 가지고 킬트만 전문적으로 하겠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원단비가 안 들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주 일거리로 삼으시면 문제가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이 이런 원단 잘라서 쓰는 거고 킬트가 부업으로 돼버리면 킬트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면 짜투리천이 없는 게 제일 좋아요. 결국 뭐 있으면 좋죠. 있으면 또 그걸로 하면 되는데, 킬트는 어렵다 보니까 저 입장에서도 아무 직원이나 시킬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잘하는 직원이 해야 되잖아요, 킬트를. 뭐 그냥 뭐 시키면 할 수도 뭐 있긴 있지만은 아무튼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 마를 사면 110폭에 보통 90 이렇게 온다, 그죠? 근데 저처럼 그냥 한두 개씩 이렇게 그냥 부업 삼아서 파는 사람들은 두 마를 사잖아요. 한 마를 사잖아요. 그러면 요런 사이즈 가방일지언정 지금 요거는 한 138 정도 되거든요. 좀 대폭 사이즈입니다. 그러면은 반마 가지고도 두 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 마를 사시면 네 장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원단이 인기 폭발이라 가지고 무조건 나간다, 그러면 상관이 한 마 사도 되는데, 이거는 반마밖에 제가 구입을 안 했어요. 반마만 사도 아무튼 이제 짜투리 한 개도 없이, 그러니까 3호에 요거는 10이죠. 그러면 원단이 짜투리 없이 쫙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버리는 게 단 1cm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재단 영상 보면은 0.5cm가 부족해가지고 뭐 끝에서 뭐 살짝 잘린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재단 하실 때 조금 이제 삐뚤하게 잘라주셔가지고. 아무튼 그 정도로 이게 꽉꽉 채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렇게 쓰고 있고요. 이 말씀 드리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숨이 찹니다. 갑자기 이제 코가 조금 뭐 그래도 감기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이거는 이런데 안감을 안 잘랐거든요. 안감을 뭐 지금 요거 본을 떠놓은 상태니까 요거 대고 자르면은 안감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안감 자르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할게요. 그거 뭐 쉬워요. 그냥 여기 저는 아이고 여기 사물 안 보이는데 이렇게 숨겨놨습니다.
저기 있으니까 좋죠. 저런 게 이제 숨겨진 공간처럼도 활용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재단할 때 그러면 여기 좀 단차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끝까지 펴고 작업하겠습니다. 작은 재단판을 살까 하다가도 한 번씩 이제 이런 경우가 걸리면은 또 이렇게 큰 재단판이 일을 한다, 그쵸?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놓고 제가 지금 6장이 필요할 것 같아요. 6장.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천 사면은 이렇게 말아서 주잖아요. 이게 말아서 이래가지고 전신에 이제 그 원단을 펴야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런 작업이 조금 오래 걸리는데 다 펴지 마시고 그냥 딱 쓸 만큼만 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그대로 여기 이제 자르는 게 뭐 집에서 좁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니까 가위가 있으시면 자르세요. 잘라가지고. 근데 제가 가위를 어디 놨죠? 찾았습니다. 가위는 미싱대에 있었고요. 한 장만 자를 게 아니고 좀 한 세트를 더 잘라 볼게요. 그리고 이제 광목천은 제가 부담 없이 쓰는 천으로 그 단가를 잡아놨죠. 그렇기 때문에 좀 팍팍 잘라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딱 여기 붙여서 자르는 게 아니고 한 요 정도 좀 띄워놓고 넉넉하게 잘라 주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 이제 작업성이 굉장히 이제 좋아지기 때문에 인건비를 조금 아낄 수 있겠죠. 사실 이 열마를 뭐 이거 다 쓰는 것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쓰는 걸로 만족합니다, 저는. 완전 1cm 차이까지 딱 맞춰가면서 하려면 그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할 수는 있죠. 할 수 있는데 어떤 저희가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시간을 잘 써야 되잖아요. 그 정도 잘랐는데 한번 그래도 검사 겸에 이제 제대로 오고 있는지 확인 겸 이렇게 조금 확인을 해주고요. 중간 지점까지 왔습니다. 이 원단은 한 166 정도 될 거예요. 6, 7 정도. 엄청 커요. 괜찮죠? 아무튼 이제 그 단가면에서는 괜찮은데 작업하기는 보다시피 이렇게 잘라 쓰고 해야 되니까 사실 편하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렇지만 이거 저번 영상에서 뭐 계속 말 반복이긴 한데 힘이 좋다 보니까 따로 심지 작업도 필요 없이 가방이 잘 서요. 그래가지고 그 장점이 사실 제일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보통 때 타는 거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이. 가방에 때 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잘 없죠. 물론 이제 흰색이 엄청 이쁘면 또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는 좀 주름이 강하게 졌기 때문에 다림질을 하겠습니다. 돈을 받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다림질 하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림질은 뭐 전체적으로 뭐 저희 뭐 옷 다릴 때처럼 뭐 그렇게 방금 보니까 조명이 잠금 버튼 돼 있더라고요. 네, 방금 이제 조명을 그 리셋을 시켰고요. 채도 같은 게 아마 좀 잠금이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착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다릴 필요 없죠. 그냥 이제 이런 큰 주름만 다려주시면 됩니다. 재단할 때 수평이 맞도록. 원단 늘어나는 거 상관없이 그냥 막 이렇게 지금 만져보면 이제
눈 감고 만지면은 좀 모를 수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이 그거 뭐 원래 주름이 졌던 부분인지 그 정도만 다려주시면 이런 거 좀 거슬리죠. 그러면 한번 다려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냥 다릴 때 뭐 이렇게 스팀기는 켜서 다리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접착하고 뭐 그런 게 아니니까 스팀은 필요 없고 이렇게 총만 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뭐 이 정도면은 됩니다. 이게 재단은 충분히 이제 할 수 있고 요거는 이제 방금 스팀을 쌌기 때문에 물이 좀 묻었거든요. 조금 옮겨가지고 다시 촬영하겠습니다. 작업이 좀 너저분해도 그건 좀 이해해 주세요. 한 번에 자를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한번 대볼까요? 될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적어봤거든요. 딱 되죠. 그러면 이대로 지금 가방 딱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냥 이제 판이 있으니까 판 대고 자르시면 되고, 판이 뭐 이런 게 본 떠놓은 게 없다 그러면은 뭐 직각 재셔가지고 35, 35 재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와가지고 가방 더 큰 거는 안 되냐? 그럴 수 있지 충분히. 근데 저희가 그 뭐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뭐 가로를 10cm 더 늘리는 대신에 그럼 똑같은 가방 두 개는 못 만드시겠죠. 그러면 뭐 다른 뭐 소품을 만드시다든지 뭐 파우치 같은 거를 만드신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방향 틀어서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저처럼 아예 이것만을 위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캔버스 재질이고 뭔가 패브릭 소품 큰 거 있죠. 그런 거 주로 만드시더라고요. 뭐 소파라든지 이제 그런 거 방석 쿠션 이런 거 주로 만들더라고요. 그 이제 디자이너분들 하는 거 보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저는 작은 거보다는 큰 거 위주로 만드는 게 이 원단은 좀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큰 가방을 딱 2개 만들면 제 입장에서는 딱 나오죠.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손님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 사이즈 더 크게 됩니까? 근데 그렇게 뭐 할 수는 있지만 뭐 이러이러해서 저는 이제 요 사이즈로 하면 제가 딱 2개가 나와가지고 이 가격을 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은 혼자만의 가방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추가 요금이 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제 그런 걸 손님분들이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있죠. 조금 더 크게 해서 팔지 왜 그렇게 해서 파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한테 이제 뭐 설득을 할 때는 이제 돈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은 보통 넘어가실 겁니다. 아무튼 저도 이제 남아야 되니까 최소 마진이겠죠, 보통. 뭐 아무튼 이제 그런 거 설명하면 됩니다. 저는 제가 이제 그냥 진열해가지고 그냥 이제 그대로 그냥 팔고 그런 장사를 할 줄 알았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그런 장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커스텀 오더 같은 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이게 제가 만든다는 거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한테 기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사장님 혹시 이런 건 안 됩니까? 근데 저희는 또 돈을 벌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부업을 한다 하셔도 이런 걸로 부업하면 이제 집에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단도 그러면 조금 저희가 한 개라도 더 살 수 있고, 좀 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손님분들 거에 그런 의견을 들어드리면. 그러니까 그거 듣다 보면 나쁜 제안이 절대 아닙니다. 계속 듣다 보시면 그게 뭐
그냥 있는 거 사면 되는데 굳이 뭐 그렇게 주문하냐. 그래서 아무튼 듣다가 이제 요거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싶으면 저도 이제 받고, 뭐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혹시라도 막 그런 뭘 온라인 판매하면 그런 거 없으시겠죠. 근데 저는 이제 오프라인이고 얼굴 보면서 이렇게 바로 판매를 하니까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이런 것도 해 주실 수 있나요? 부터 해서 일단은 뭐 강의 영상이니까 조금 설명을 자세하게 할게요. 또 보통 파우치 같은 거 만드실 때 이렇게 붙여서 하신다 그렇죠. 아니면은 원단을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대시고 뭐 요렇게 뭐 십자로 뭐 천을 좀 만든 다음에 하시든지 하시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처음부터 파갖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요 제일 편하게 할 겁니다. 일단 저희가 사각형으로 이렇게 자르면은 제일 봉제하기가 편하거든요. 그쵸? 뭐 사각형 자르는 건 쉽잖아요. 그쵸? 근데 갑자기 뭐 몇 cm 딱 들어가고 2cm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내가 도안을 모를 때는 그거를 계속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저희 직원분들한테 알려드릴 때는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하는 편이거든요. 왜? 미싱 전문가들이 아니고 저한테 배울 정도면, 초보인 저한테 배울 정도면 왕초보란 소리죠. 왕초보도 가르치려면은 아무튼 방법이 간단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산 단가가 나와야 되니까 좀 정말로 알아듣기 쉽고 쉬워야겠죠, 과정이. 그래서 저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디귿자로 박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박는 동안에 이게 천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크니까 그 위에랑 밑에랑 조금 살짝 이렇게 같이 가면 좋은데 안중 가면 이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영상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뭔가 핀이라든지 집게라든지 고정을 하면 좋아요. 근데 아까 말했죠. 돈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학원에서는 뭐 시간 내로 하면 되죠. 근데 파우치 같은 거도 이런 파우치 같은 거 비슷한 거 처음에 만들거든요. 그러면 막 2시간 정도 안에 이걸 만들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2시간이면 한 3시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수업 안에 들어야 됩니다. 한 수업에 이제 1시간 반씩 들으니까 재단 시간 포함해서 1시간 반입니다. 저 이거 뭐 10분도 안 걸린댔잖아요. 그쵸? 지금은 이제 그래 만드는데 처음 하면 3시간씩 걸릴 겁니다. 3시간씩 해도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다음 수업으로 이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되면 이제 수업 들을 때도 수강료를 추가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속도를 내는 거는 중요해요. 속도를 내면은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돈이죠. 제일 중요한 건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꼭 속도에 너무 연연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일단 이점이 많기 때문에 어딜 가서 또 일을 한다 칩시다. 그러니까 일을 빨리 하면은 업주가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적어도 뭐 잘리진 않겠죠. 일 못 한다고. 당연한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생산성이 항상 나와야 됩니다. 하기 전에 여기 맞는 부분이 저희가 본대고 잘랐지만 이제 그 부분 찾습니다. 이제 지금 이렇게 하면 딱 맞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도 이렇게 디귿자로 될 거고 이 친구도 이렇게 이제 디귿자로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박는 사이에 제가 뭐 아무튼 천이 조금씩 틀릴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집게 있으시면 이제 집게로 고정을 하시고 집게가 없으시다 그러면 시침핀 꼽으시는데 시침핀 뭐 이것도 좀 설명을 할까요? 요렇게 보통 자석 제품 요새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쓰긴 편합니다. 그리고 요거 좀 작죠. 작은데 다 용도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큰 제품 사용했고 추천을 해주셨는데 사실 큰 게 쓰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찌르실 때는 바닥 찌르시고
올라옵니다. 이렇게 이제 찝으시는데, 우리가 재봉선이 여기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내가 재봉선 옆에 박았어요. 그러면 요게 틀릴 수가 있겠죠. 그쵸? 내가 아무리 여기인데 이제 여기가 완벽하게 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찍으시는 게 아니고 재봉선에다가 찍는 겁니다. 바늘 지나간 자리에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보다시피 천도 두껍고 하니까 지금 바늘 휘어진 게 보이죠. 그 다음에 손 찔릴 가능성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후워지면 또 내구성도 이게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게로 대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시침핀을 잘 안 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주머니 같은 걸 달아야 되는데 내가 정중앙에 요렇게 이제 달아야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써야겠죠. 그럴 때 저는 좀 쓰는 편이고, 뭐 지금 이제 그냥 외부에다 하는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최적의 도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밖에 쓸 수 없을 때는 뭐 어떤 도구를 써야 되는지. 여기도 보면은 요거는 좀 얇고 요거는 좀 집게가 크죠. 뭐 당연히 큰 거는 이제 더 고정력이 강하겠죠. 이거는 이제 조금밖에 안 찝히니까 오히려 세밀한 부분은 좀 잘 되겠죠. 근데 우리가 물건 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 대비 성능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는데, 뭐 자동차로 치면 맨날 자동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자동차를 좋아하니까 여성분들 설명하기에는 제가 여자 마음을 뭐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차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뽀대를 세우고 싶다 그러면은 완전 화려한 그런 뭐 문양 들어가고 그런 집게 사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실용성을 좀 추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다이소에서 그냥 클립 같은 거 찍어도 됩니다. 근데 클립 찍으면은 자국이 남을 수 있죠. 뭐 자국이라 해서 그런데 아무튼 자국이 좀 남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요런 거는 자국은 당연히 이제 안 남고요. 밑에가 평평합니다. 그러면 보통 뭐 더블 클릭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돼 있죠. 집게가. 그러니까 뭐 찝으면 좀 안 맞을 겁니다. 집게 힘도 너무 세고 너무 세니까는 이게 옷에 주름이 가잖아요. 근데 이게 딱 적당합니다. 적당하고 나름 여기 눈금도 있어요. 눈금도 보실 줄 알면은 그게 자처럼 쓰시면 되거든요. 이제 그런 기능이 있고, 이게 잃어버릴 수 있단 말이죠. 제일 중요한 것도 이게 작잖아요. 그렇죠? 혼자 저는 쓰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 같이 쓰고 어머니도 쓰고 이러는데 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스율도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해보니까 근데 크게 막 크기로서 막 크게 뭐 중요했던 적은 없는 것 같고 항상 이게요 분실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능은 유지하면서 저는 많이 쓰고 싶었거든요. 그래갖고 요게 그렇게 많이 들은 제품을 팝니다. 그래갖고 저는 요거를 사서 쓰고 있고요. 요거 산 다음에는 집게 걱정 따로 없습니다. 뭐 한두 개 잃어버려도 뭐 다 쓰진 않겠죠. 한 번에 저거를 다. 근데 이제 요거는 사면 한 8개인가 10개밖에 안 들었거든요. 요거는 사시면. 금액은 10,000원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뭐 제품 자체는 참 시침핀보다는 쓰기가 편해가지고 이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집게 설명은 이제 드렸고, 뭐 나중에 익숙해지면 집게도 안 쓰실 겁니다. 이것도 이제 저가 집게 쓰는 거 거진 본 적 없으시죠? 안 써도 됩니다. 익숙해지시면. 아무튼 그렇게 해서 본인만 이제 소잉 그거를 이제 만들어 가시면 되고요. 상침하는 거 조금 보여드릴게요. 상침하는 거 설명도 뭐 좀 잘 안 드린 것 같다, 그쵸? 기계는 아무튼 이제 F420입니다. 뭐 이래 비싼 기계 쓰냐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소잉을 새로 시작하면요. 그래도 저는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이 요겁니다. 요거 제일 많이 씁니다. 이게 노루발 압력. 이거는 정말로 유용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박을 수 있는 원단도 있고 못 박는 원단도 있고, 가정용은 원래 센 거 못 박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할 수가 있고, 스티치는 제가 해봤어요. 누가 이제 이니셜 같은 거 해달라 가지고. 근데 이니셜은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상업용으로 생각하는 그런 예쁜 이니셜이 좀 제 생각엔 좀 부족했던 것 같거든요. 이거 뭐 설명서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기능인지. 뭐 침 이런 것도 이제 조정 다 할 수 있고, 쌍침은 제가 뭐 아직 쓰는 거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랑 이제 요 스퀘어 톤이 덕분에 좀 잘 나가는 것만 해도 굉장히 저는 좀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금액은 이제 좀 사절 기능도 들어가요. 사절 기능은 한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전자미싱이니까 이제 눈금 조절되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정 가운데입니다. 이 처음에 이 땀폭 보는 게 너무 어려울 겁니다. 저도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원리만 조금 아시면은 좀 이해하기 쉬울 건데, 그 일반 뭐 저가형 미싱 사면 뭐 핑크 미싱 그런 거 유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사면 이런 기능이 없으니까 세밀하게 못 박습니다. 근데 이런 건 이제 다 되죠. 좀 설명을 이제 아무튼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정 가운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게 4번 스티치 누르면 이제 정 가운데에 딱 점이 찍혀 있고, 요거 1번은요 왼쪽에 찍혀 있거든요. 맨 왼쪽에. 그러면 맨 왼쪽입니다. 이게 0점 뭐 마이너스로는 못 갑니다. 아무튼 이제 이게 그냥 우리가 명사 대명사 있는데, 이제 우리가 미국이라고 부르기로 대명사를 정했잖아요. 그래가지고 3.5가 대명사입니다. 정 가운데라는 대명사입니다. 근데 이걸 그냥 숫자로 표기했을 뿐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늘은 0에서 7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0에서 7이니까 거기서 제일 가운데가 3.5입니다. 그쵸? 저는 누가 가르쳐 주진 않았는데 그렇게 외웠고요. 그래가지고 숫자가 이제 지금 1mm 같죠? 1mm 같죠? 그러면 이제 진짜 바늘이 1mm를 간 겁니다. 제가 또 1mm 움직여 볼게요. 이러면 또 1mm 간 겁니다. 0.5씩 해서 아마 0.5, 0.5, 뭐 0.05 정도 될 거예요. 아무튼 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갖고 정중앙에서 보면은 여기 홈이 있죠. 홈. 여기가 지금 정중앙입니다. 여기인데 요거 기준으로 반응 움직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 0.2mm를 지금 간 겁니다. 그러면 지금 풀리로 좀 내려볼게요. 이러면 이제 0.2mm입니다. 그래서 이제 0.1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아이고 한 손으로 하려니까 좀 힘든데 잠시만요. 다리에 이제 한번 끼워갖고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풀리 거꾸로 돌리면 고장 난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도 좀 거꾸로는 좀 안 돌리는 편인데, 이제 다시 지금 원단을 제가 지금 딱 가운데 맞췄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0.2란 말입니다. 0.2만큼 맞죠? 가운데에서 3.5 빼기 2를 했으니까 아무튼 1.5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옆으로 지금 0.2만큼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박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0.2인 겁니다. 여기에 되면은 뭐 하원 책 같은 거 보면 이제 뭐 0.2, 0.3으로 박으세요. 뭐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지금은 이제 왼쪽으로 0.2고 말이 좀 어려운데, 그래갖고 이제 옆으로 계속 보내가지고 뭐 0.3도 할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 안 헤어집니다. 안 헤어지는데 어느 순간 될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은 뭐 6개월, 뭐 1년 만에 될 수도 있고요. 뭐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뭐 저는 자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대고 0.2mm 받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정답은 없는데 조금 익숙해지면 그런 부가 기능들을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아무튼 이게 좋죠. 그러니까 조금 정밀하게 할 때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땀수다, 그쵸? 보통은 이제 옛날 공장 미싱 하신 분들은 4.0 놓고 하는데 4.0이 뭔 소리냐? 그러면 0.4씩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번 박으면 0.4cm씩, 밀리미터로 하니까 좀 보기가 힘들죠. 저희 자주 쓰는 단위가 아니니까. 그러면 5번 박으면 2cm가 간다는 소리입니다. 2cm. 그러면 제가 0.5mm죠. 이게 0.5cm죠. 그러면 2번 박으면 1cm 가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0.5는 좀 넓죠. 그러니까 안에 물건이 빠집니다. 그 안 사이로. 그래서 0.5는 뭐 안 빠지는 거 스티치 하실 때 땀수 넓게 해가지고 굵은 원단 막으실 때, 아니면 이제 뭐 톱니가 뭐래 엄청 앞으로 안 가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진짜 정말로 두꺼운 원단 하면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톱니가 많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제 이런 거 쓸 때가 있거든요. 아무튼 이제 그거는 이제 저는 그렇게 쓰고요. 기본값이 2.5입니다. 2.5는 이제 4번 박으면 그러면 1cm 가겠죠. 근데 너무 촘촘하다 보니까 어때요? 뭘 설명을 하고 싶냐면 지금 이제 풀이잖아요. 스피드가 3단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밟아버리면은 아무튼 톱니가 그만큼 짠짠하게 움직입니다. 그쵸? 3.5로 갔을 때보다는, 그러니까 3.5는 조금 더 톱니가 움직이니까 진동이요 수가 조금 적어요. 그러니까 얘는 요만큼 조금 움직이고 박히고 조금 움직이고 박히는데, 얘는 그거보다는 더 움직이고 박히고 더 움직이고 박히고 하니까 같은 시간 대비 요게 더 바늘이 많이 찍히겠죠. 그러니까 진동수가 한 30% 정도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상찜을 할 때 진동수가 차이가 나요. 진동수가 차이가 나면 어때요? 이래 됩니다. 원단 우리가 박을 때. 그러니까 제가 해도 이거 일직선으로 딱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2.5로 하면은 흔들림을 줄이기 이 정도 하고 조금 익숙해지면 조금 더 흘리고, 저도 아직은 이 정도밖에 못 합니다. 근데 조금 시원하게 밟을 수 있으려면 이 정도는 되면 이제 제가 진동을 좀 컨트롤 할 수 있거든요. 하다 보면 느껴지실 거예요. 제가 뭔 말을 하는지. 이런 거 기초 설명 1도 안 드리고 지금 맨날 유튜브 찍었다, 그쵸? 아무튼 이제 와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래갖고 시작해볼게요. 시작할 때는 항상 같은 자리를 저는 3번 박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야 매듭이다. 그러면 어떤 방식이든지 사실 매듭을 지으면 되는데, 일단 바늘 내리고, 요거 이제 보강 제공 버튼 좀, 요거 이노비스 라인감이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3번. 이것도 매듭인데 이게 항상 잘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매듭을 지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제가 이걸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티치 한 땀이 정말 중요해서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면 그 한 땀 때문에 가방이 못 나보일 수가 있어요. 예술성이 조금 떨어지는데, 그럴 때는 이런 기능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부두기 하다가 실이 다 됐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은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제 실을 다 뜯자니 또 실 바늘 자국 때문에 좀 원단 상했을 수 있잖아요. 실 따면은. 그래서 일단 기능은 다 알아놔야 됩니다. 다 쓸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저런 보강 제봉도 있고, 보통은 아이고 잘못 눌렀으니까 되돌아받기. 요게 그거죠. 그거 뭐고 매듭이죠. 같은 자리 지금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은 정석입니다. 이게 가장 이제 튼튼하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 한 땀씩만 갔는데 보통은 좀 더 오죠. 이 정도 3땀 정도 오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상황 봐가면서 이제 하시고, 좀 박는 거 위주로 할게요. 지금은 이제 3.5로 했고요. 여기 노루발 끝에서 지금 여기까지가 약 한 1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리가요. 그러면 좀 자로 한번 재볼까요? 증명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한 1cm 됩니다. 보이십니까? 그렇죠. 바늘 위치가 거진 1cm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접을 1cm로 박으세요 하면 이제 이렇게 박으면 됩니다. 1에서 1.5 정도 맞춰도 큰 차이는 없겠죠. 그렇죠. 엄청 미세한 차이긴 한데, 학원에서 배울 때는 이제 0.5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나름 추측하기에는 저희가 이렇게 뒤집잖아요. 뒤집으면은 딱 1로 되는 게 아니고 시접이 한 1.1 정도로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뺀 겁니다, 그냥. 그래서 뭐 사실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원래는 공식은 이제 이거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1.5로 해도 뭐 무방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끝에 지금 여기가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꼭 잡으시고, 지금 집게가 잡고는 있지만 집게 안 잡으실 때는 꼭 잡으시고, 왼손은 이렇게 현재는 이제 밀어주는 동작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이제 올려만 놓으시고 좌우로만 이렇게 컨트롤 해주시면 돼요. 이래 하고 손이 갈 데가 없죠. 그러면 페달 발 떼시고 손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잡고 내려오고 다시 내려오고 다시. 집게는요 항상 노루발 앞에까지 왔을 때 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있어요. 지금 빼버리면 이 짧은 순간에 이게 틀립니다. 이렇게 끝.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집게가 여기까지 당도를 했을 때 빼야 됩니다. 시침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미리 빼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진짜 꼬부다 마나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1cm 정도는 저는 예를 들어서 눈금 여기 있죠. 그러면 원단이 살짝 요 라인을 이렇게 딱 지나갈 때 있죠. 여기서 요렇게. 그러면 저는 딱 1cm라고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돌려볼게요. 좀 도와야 되네요. 예, 도우겠습니다. 예, 여기 아이고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 두 땀 정도 넣으면 될 것 같다, 그쵸? 그러면 근데 두 땀 딱 밟으려면 힘드니까 이제 요럴 때는 요런 기능 쓰고 한 땀만 더 왔으면 됐네요, 그쵸? 뭐 이렇게 해서 뭐 저는 1cm 바로 가늠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디귿자로 받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여기 딱 제가 손으로 잡아주고 박아주겠습니다. 이 지금 3으로 박잖아요. 근데 2로 박아 볼게요. 지금 요거를 안 켰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뭐 어떻게든 왔어요, 그쵸? 근데 이제 2로 해볼게요. 2로 하면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그리고 여기는 어차피 제가 자를 거기 때문에 여기 조금 남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2로 해서 한번 작업해 볼게요. 바늘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쵸? 그러니까 앞으로 또 잘 안 갈 뿐더러 훨씬 잘 가죠, 그쵸? 컨트롤하기도 쉽고. 본인이 이 미싱 작업을 한 10년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무튼 땀수가 겁나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봤을 때는 땀수를 늘리는 게 작업 속도 올리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근데 너무 올리면 좀 컨트롤하기 힘드니까 저는 찾은 게 3.5가 제일 적당하더라고요. 아이고 뭐 말이 길었는데 아무튼 이제 완전 초보자한테 강의한다 생각하고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되돌아받기 했고요. 이게 좀 안 맞죠? 안 맞는데 뭐 괜찮습니다. 이 미싱 하다 보면 100% 맞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하기 전에 초보 때는 항상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양끝 좀 아다리가 맞는지, 아다리라니까 좀 그런데 아무튼 양끝에 여기 맞는지 맞죠? 그러면 바로 작업합니다. 근데 이제 하기 전에 이제 저희가 주머니도 만들어야 되고 창구멍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작업도 한번 해볼게요. 창구멍을 제가 항상 보면 이쯤에서 만듭니다.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위에서 만들면 창구멍 이렇게 낸 자국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좀 가려주는 건 필요한데 한 10cm 정도면 좀 너무 좀 넓은 감은 있어요. 근데 이제 10cm를 주면은 뒤집을 때 원단이 덜 구겨지는 게 좋잖아요. 보통은 이제 창구멍 뒤집을 때 덜 구겨지는 걸 신경 쓰면서 합니다. 근데 그럼 넓으면은
그 창구멍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게 좀 보기 싫으면은 이제 창구멍을 위로 내면 됩니다. 사실 이거 위로 내도 되거든요. 이거는 따로 복조리가 들어가는 타입이 아니라서 위로 내도 문제는 없는데, 오늘은 그냥 정석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많이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끝에는 일단 매듭은 할게요. 혹시나 이제 풀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했죠. 그래갖고 창구멍은 뭐 저는 한 요 정도 내줬고요. 요 정도가 한 10cm 전 딱 냈습니다. 10cm 정도. 그 다음에 반 표시 딱 절반 위치에 주머니 달면 좋겠죠. 그러면은 뭐 자로 하셔도 되지만 저는 자는 따로 안 씁니다. 그러니까 가방 100개 만든다 칩시다. 자질 진짜 그게 엄청 오래 걸려요. 근데 뭔가를 딱 대고 할 수 있으면은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거 패브릭 전용 이런 거 열펜 같은 게 비쌉니다. 이게 칼라펜 이런 게 3,000원씩 합니다. 근데 저희가 고등학교 때 쓰던 그런 300원짜리 형광펜이랑은 양이 틀려요. 그거는 막 밑줄 쭉쭉 그어도 며칠, 뭐 한 달 넘게 쓸 낀데, 이거는 절대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쓰면 금방 나갑니다. 이쪽도 단가죠. 그렇다고 이런 볼펜으로 긋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번집니다. 번지고, 뭐 자 같은 데도 이제 볼펜 똥 같은 거 다 묻을 거예요. 뭐 좀 저렴한 그런 형광펜 있죠. 그런 것도 좀 보면 저렴한 데는 저렴한 이유가 항상 있습니다. 써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 샀어요. 저도 한번 사봤는데 결국은요 돌아옵니다. 이걸로 이거만한 성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최소한으로 써야 됩니다. 쓸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막 4cm 같은 거 표시할 때도 이렇게 이제 막 줄 끄면서 표시하는데, 나중에 숙달 되면은 점만 탁탁 찍거든요. 점 찍으면은 진짜 오래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재단할 때 이걸로 그어가시면서 이제 가위로 재단하라고 저는 배웠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3,000원이, 저희가 3,000원 벌려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제 학원의 방침은 그렇지만 나는 학원의 방침을 여기에서까지 따를 필요가 없죠. 이제 제 인생은 이제 학원에서 책임을 져주는 게 아니고 제가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튼 결과물만 뭐 얼추 나오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일단 뭐 그건 이제 넘어가고요. 아무튼 이제 요렇게 지금 저는 작업합니다. 근데 따로 열펜으로 안 긋고 저렇게 반 접어서 하고, 뭐 이런 거 반 접어서 하는 건 학원도 똑같아요. 참고로. 그 다음에 주머니는 저는 항상 파우치 만들 때 요 사이즈입니다. 24 사이즈인데, 그러니까 가로 20에 세로 24입니다. 그걸 반 접어가지고 티코스터식으로 좀 두툼하게 이게 두 겹이죠. 넓게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걸 선호를 하고요. 혹겹으로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좀 두툼해서 좀 튼튼합니다. 그 다음 혹겹이라고 만들기 쉬운 게 아닙니다. 끝에 이제 그 말아받기도 해줘야 되고, 그럼 원단을 저희가 또 접어야 되죠. 그러면 이제 네 방향을 다 접고요. 그게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이건 근데 제가 한 번만 접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작업성이 이게 훨씬 좋은 거죠. 그냥 한 번만 접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원가 부담만 좀 없으면은 어찌 보면 만들기는 정말 좋은 거죠. 손님 입장에서도 좀 두툼하고 좀 튼튼한 그런 느낌도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요 기퉁이는 요렇게, 저는 이제 보통 보면 이렇게 자르잖아요. 이렇게 자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좀 뭐라 해야 되지? 깔끔하게 항상 안 됩니다. 그게 항상 그러니까 요렇게 여기까지 더 잘라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더 예쁘게 나옵니다. 아무튼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더 잘라줘야 돼요. 그래야 더 이쁩니다. 그리고 주머니는 어차피 좀 잘 안 보는 디테일입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보여지는 부분도 아니고 뭐 보기야 하겠죠. 근데 뭐 보통 1초 쓱 훑잖아요. 뭐 주머니까지 꼼꼼하게 보는 사람 한 100명 중에 몇 명 될까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감안을 하면은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공들여서 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냥 이게 그러니까 돈 되는 부분이면 하죠. 근데 그 정도 부분은 아니고 이제 보통은 주머니 좀 넣어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가방에 그리고 주머니 한 개 정도는 있으면은 되게 요긴하게 쓸 수가 있죠. 딱 그 정도입니다. 저도 주머니 만드는 게. 그러니까 단가에 맞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은 아무튼 돈대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저희가 항상 하려고 하면은. 본인 거 만드는 게 아닌 이상, 그렇게 해야 이제 장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세게 쑤시면 이제 이런 거 뭐 뚫고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적당한 힘으로 이제 쑤셔 주시고요. 그래갖고 뭐 네 방향 다 폈으면 재봉하기 전에 이렇게 손다리 밑을 조금 해주시고, 이게 보면 조금 이래 돼 있거든요. 이게 라운드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손으로 이게 펴주세요. 펴주셔가지고 모양 좀 잡아줍니다. 근데 이제 100%다 펴려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돈도 안 됩니다. 예. 맨날 던던거리는데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이거 작업하고 남아야죠. 안 그래요? 아까 말했죠. 주머니는 딱 기능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안감 2장 쓰는 것만 해도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2장으로만. 그래갖고 저는 이렇게 그래도 핸드메이드 로고 정도는 좀 다들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 정도만 이제 라벨 이렇게 달아주겠습니다. 다른 거는 아까 제가 전자미싱의 장점이 요거를 했잖아요. 이게 좀 세심하게 박을 수 있는 거. 저는 이제 0.2로 스티치 놓아가지고 박아주겠습니다. 요거는 박는 거 한번 좀 근접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접. 좀 세심하게 박는 거기 때문에 좀 보여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일단 한 땀은 박아놨고요. 이렇게 해서 그냥 쭉 밟으면 됩니다. 지금 바늘 위치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눈곱은 제가 여기 이제 노루발 홈 여기 볼 거고, 바늘은 안 나가게끔 계속 이제 주시를 하면서 집중을 해서 이제 박으면 됩니다. 잠깐만, 여기 삼각대만 좀 세워놓고 작업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이렇게 천천히 하시고, 쉬운 부분은 조금 빨리 하시고. 끝에 왔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는 제가 한 땀 더 오잖아요. 그러면 다음번에 이제 노루발 뒤에 노루발이 이렇게 좀 기울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못 밀어주거든요. 항상 노루발은 수평이 가장 잘 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땀을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야 돼요. 아, 이거 잘 안 보이시겠다. 그쵸, 지금 완전 모서리까지 왔죠. 한 땀 더 박을 수도 있고, 어차피 근데 여기 스티치가 중요하지 않은 거라면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45도로 박아버렸죠. 이렇게 해서 다시 작업. 혹시라도 제가 이제 T코스터 작업하게 되면 그때는 또 다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왔으면 또 이렇게. 요거는 좀 딱 적당하게 거리가 와서 그냥 바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크게 디테일 신경 안 쓰고 그냥 제가 편한 대로 해버렸죠. 그냥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안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해버리세요. 이렇게 하고, 저희가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재단 사이즈입니다.
재단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가방이 딱 했을 때 전체적인 모양이랑 느낌이 그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가방 판매할 때. 주머니는 저는 요 정도 디테일 추천합니다. 요 정도만 해도 뭐 어디서 못했다는 소리는 절대 안 들으실 겁니다. 어떠세요? 뭐 이렇게 하긴 했는데 뭐 저는 뭐 이 정도로 만족하거든요. 아직까지 뭐 불만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너무 비싸게만 안 받으면 되겠죠, 저희가. 그러면 됩니다. 너무 손님분들한테 너무 비싸게만 안 받으면은 뭐라 하실 분 한 명도 없습니다. 너무 싼데 막 명품 가격 받으려면 그때는 뭐라 하시겠죠. 그래가지고 다음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배터리 얼마 남았는지 한번 보고 34%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가운데 표시를 이것도 할게요. 그러니까 가운데서는 아까 접어놓은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아까 뭐 10펜 설명하면서 여기 접어놨죠. 여기 접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까도 뭐 오전 영상에도 보면 해놨는데 이게 원단을 여기 딱 끝에 맞춰요. 끝에 맞추시고 여기 접어지는 부분 여기에 요걸 딱 맞춥니다. 뭐 얼추 맞아요. 그러니까 5cm, 6cm 정도 되는 라인에 제가 항상 주머니를 답니다. 이 정도 하시면 보통 그냥 공식입니다. 이 정도 하면 딱 편하고요. 요거는 좀 근접 촬영이 필요해요.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이제 똑같이 이제 1.5입니다. 1.5 간격으로 할 거고 내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마무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주머니를 넣으면서 터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실을 제가 한 땀 위로 한번 더 박아줄 거예요. 지금 보면요. 그 주머니 위로 갔거든요. 이렇게 실이 좀 감침하듯이 이렇게 한번 감싸줘야 돼요. 이거 최종 모양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 제가 손으로 안 받치고 있어 조금 흔들렸죠. 손으로 밟아볼까? 이렇게 하고 다시. 두 번 했는데 한 번 더 할게요. 전 한 3번 정도 하고요. 이거 카메라 보면서 하려니까 너무 힘드네요. 일단은 멀리서 한번 지켜보세요. 이렇게 해서 그냥 주머니 부착하겠습니다. 디귿자로. 아까 여기 저희가 대각선으로 박았기 때문에 여기도 대각선으로 하면 얼추 모양 맞습니다. 빨리 할 필요 없습니다. 정확하게 최대한 하시고 명품 가방들 보면은 진짜 보통 한 땀씩 이래 박아요. 재료값이 싸다 뭐다 하는데 그거 만들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그 한 땀 한 땀 정확하게 기계처럼 박는 게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게. 진짜 기계처럼 전부 그렇게 땀이 그렇게 고르게 나는 거는 연습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장인들이 이렇게 막 다다다닥 칼도 썰지만은 진짜 뭔가 뭐 조각 같은 거 낼 때는 그 칼 한 개 미스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쌉니다. 명품이. 여기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딱 확대. 바늘이 아직 주머니를 찌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잘 안 보이시죠? 근데 보여드릴게요. 주머니 밖으로 나온 거 보이십니까?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뒤로 다시 주머니 찔렀죠. 주머니 밖에 나왔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끝났어요. 이렇게 하면 모양이 어떻게 되냐. 요 모양이 돼야 됩니다. 요 모양.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제 막 실이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밀쳐도 주머니가 안 내려갑니다. 이거를 안 하시잖아요. 안 하고 그냥 내가 여기서 그냥 요거 했다. 이거 와리가리 했다. 그러면은
이게 부하를 못 견디고 계속 주머니가 이제 발랑 까집니다. 그러면은 바로 수선해 주세요, 사장님. 이 소리 딱 들을 겁니다. 예, 경험담입니다, 경험담. 예, 그래서 이제 요게 좀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아이고, 오래 걸렸다, 그치요? 그러면 한 개 한 개 이제 뭔가 공정을 설명하면서 하려면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이 너무 길어져도 그거는 좀 납득을 해주시고, 저는 원래 설명을 좋아합니다. 이런 거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한 걸 굉장히 이제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스트레스가 없어요. 없는데 여러분들이 영상이 너무 길어지실까봐. 이거 그냥 했으면 사실 20분 안에 다 했습니다. 이거 다 하는 건데 1시간 걸렸습니다 벌써. 그래갖고 이제 지금 또 디귿자로 이제 가방 완성 일단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그쵸. 그 다음에 따로 되돌아받기 안 하는 이유는 여기 이제 자를 거라서 그렇습니다. 뭐 그러면 자를 거면은 표시를 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가방 뭐 초보자들도 이제 쉽게 할 수 있게 광각으로 찍을게요. 광각으로 찍으면 낫겠다. 요 가방은요, 처음엔 제가 4cm를 했는데 4cm도 좋은데 6cm를 하니까 더 이제 물건도 많이 들어가고 세웠을 때 더 균형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다 해봤어요. 4cm, 5cm, 8cm도 해봤고요. 6cm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6cm 이렇게 표시를 해줬고, 이쪽에도 6cm. 아이고, 레시피 항상 다 공개합니다. 그 다음에 물론 좀 작은 가방이다. 그러면 4cm까지 내려갈 수는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본인 나중에 판단하에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3호 사이즈는 아무튼 전 6cm 추천드리겠습니다. 뭐 더 크게 해달라 하시면 뭐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있었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맞춤으로 이 정도는 뭐 쉽죠. 뭐 해드리면 됩니다. 6cm 표시를 했죠. 그 다음에 요거 지금 좀 펜 많이 썼다고 느낄 수 있죠. 그러면은 뭐 점 이렇게 찍어서 뭐 표시할 수도 있겠죠. 그쵸? 능숙하면 그렇고, 요새는 뭐 파우치 같은 거 제가 하실 때 보면은 잘라 놓은 거 대고 이제 막 가위질 하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뭐 난 4cm 같은 거 눈으로 보고도 안다 그러면 안 대고도 그냥 감으로 뭐 자르실 수도 있겠죠. 그쵸? 그거는 이제 본인 그 선택 사항입니다. 숙련도 올려서 그렇게 해도 되고. 지금 초록색 가위는 저 앞에 있어가지고 요걸로 할게요. 근데 이제 어차피 심지가 있는 거라서 요걸로 하면 더 좋긴 합니다. 이거 모르겠죠. 선 겹쳐서 잘라야 될지, 오른쪽으로 잘라야 될지, 안쪽으로 잘라야 될지. 안쪽입니다.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안쪽으로 자르시면 됩니다. 근데 뭐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뭐 근데 굳이 좀 찾겠다 하면은 안쪽이 정확한 치수입니다. 뭐 조금 막 삐지게 잘라도 상관은 없거든요. 일단 뭐 자르세요. 자르시고 선을 제대로 그렸으면 뭐 모양 제대로 나오겠죠. 그래갖고 요거 남은 거 이제 모아가지고 요런 걸로 킬트를 하셔도 되죠. 그쵸? 요거는 이제 뜯으셔가지고 뭐 충분히 나오죠. 그래갖고 저도 이제 모아가지고 그때 한번 그 정사각형 배치로 해가지고 뭐 그때 뭐 만든 거 있죠. 그거 뭐 되게 못 만들었습니다. 그거 너무 또 투명해갖고 뭐 좀 보기엔 안 예쁘던데. 딴 사람들 강의 영상 같은 거 보면 그냥 뭐 이대로 박으세요. 뭐 치수 알려주고 뭐 영상 같은 거 보면 뭐 손으로 막 일하면서 막
이렇게 박으시고, 이렇게 박으라는 소리겠죠. 그런 거 많던데, 이제 그렇게는 남들 하는 거죠. 똑같이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저 방식대로 이제 하는 거니까. 뭐, 그 부분 항상 좀, 그 뭐라 해야 되나, 그냥 좀, 양해해 주시고 봐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통은 뭐, 그러니까, 원래 이런 각 부분은요, FM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3cm를 재고, 중심선 박은 다음에 여기 막 자르고 뭐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기가 싫대요. 가름솔도 내야 되고. 근데 방금처럼 이렇게 하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박으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다 잡았죠. 그러니까 뭐 가름솔 작업할 필요도 없고, 이 부분은 그러니까 뭐 요렇게 또 솔기 낼 수 있잖아요. 이러면 또 사장님도 총각 이러한 게 더 뭐 작업 안 편하냐? 더 예쁘잖아? 뭐 그럴 수 있는데 벌써 이제 올 풀렸거든요. 이래서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가 지금 재봉이 약한 부분이잖아요. 잘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처리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도 뭐 결과물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1cm로 이거 똑같이 박아주겠습니다. 요거 이제 반복 작업이니까 그냥 요거 확대해가지고 바로 그냥 뭐 박는 것만 좀 반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갖고 그냥 뭐 박아보겠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힘이 세요. 지금 보면은 살짝 이래 돼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하시면서 지금 내가 여기만큼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만 일단 맞추시고 그 다음 부분 조금씩 맞춰가는 겁니다. 지금 이러면 억지로 이제 천이 끌려오겠죠. 광목이 힘이 센 원단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힘이 뭐 면 20수 이런 거 기본 원단들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그냥 딱 움직여 주는데, 얘는 그런 게 조금 자기 주장이 으스세죠. 그런 거는 이제 조금씩 이렇게 뭐 맞춰 가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보면은 벌써 이제 곡선이 생겼거든요. 그쵸? 일직선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여기 끝에부터 일단 하시고, 끝에부터 일단 잡으시고 조금씩 맞춰 가세요. 억지로 이제 힘을 가하셔가지고 모양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안감 처리 다 됐고요. 받고 나니까 일직선이죠. 그쵸? 연습입니다. 이게 빨리 하고 싶으시면 항상 연습이고, 많이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어제 영상 또 말했지만 저는 그 연습의 원동력이 돈입니다. 이게 돈이 이제 막 엄청 큰 돈 벌진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 부업 정도로는 이제 되니까 그 정도 쏠쏠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저는 힘이 납니다. 그래서 돈 벌 때가 제일 기분 좋습니다. 그래갖고 마찬가지로 또 작업하겠습니다. 좀 두꺼운 부분을 지나는 거니까 미싱 소리가 순간 이제 좀 불편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여기 이런 데는. 너무 세게 당기면 또 올 다 풀려버리니까 이제 적당한 힘을 가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뭐 거진 다 했습니다. 다 했고요. 안 어렵죠? 그냥 뭐 안 어려워요. 이게 만약 어렵다 그러면 2번, 3번 더 하십시오. 그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하면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뒤집어요.
예, 헷갈릴 거예요. 안감을 뭐 뒤집어야 되는지 겉감을 뒤집어야 되는지 그게 막 헷갈릴 겁니다. 그러면 항상 겉에 것끼리 마주 보면 되거든요. 안감의 겉은 요거죠. 주머니 있는 부분. 그러니까 요거랑 이 겉에가 마주 보면 됩니다. 결합을 할 때. 지퍼 달 때도 이제 겉끼리 마주 보고 좀 헷갈리면 그렇게 저는 처음에 헷갈렸어요. 저도 처음에. 그래갖고 이제 규칙을 찾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남한테 설명하기는 그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겉으로 마주보게 하라 하면 뭐 이해는 못 해도 그래도 이제 그 말대로 하면 되니까 이제 좀 실수가 좀 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재봉 뭐 잘못됐는지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하고요. 괜찮죠. 괜찮고 그다음에 손잡이 이제 달아야 됩니다. 손잡이는 이거 한 136짜리니까 나누기 4를 하면은 대충 뭐 한 얼마입니까? 30에 뭐 한 34 정도는 나오겠다. 그쵸? 34는 나온다. 그쵸? 아무튼 그래가지고 옆에 조금 셀비지 부분 포함을 하니까 이제 한 세트는 35cm가 나왔고 한 세트는 제가 36이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36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이게 36세트입니다. 그러면 뭐 이대로 뭐 다 써도 되겠죠. 그냥 뭐 다 쓰겠습니다. 잘라도 되지만. 그러면 이게 반을 이제 자르시는데 이대로 자르시면은 5대5 비율로 안 나옵니다. 가위가 보면은 정중앙에 날이 안 있거든요. 가위가. 그래서 자르실 때는 항상 요렇게 자르신 게 아니고 요렇게 자르신 게 아니고 펼치신 다음에 자르세요. 이게 가장 정확합니다. 잘랐으면 이제 9cm는 제가 라인 표시해 줘야 됩니다. 손잡이는 전 9cm 라인에 달고 있고요. 9cm가요. 그냥 뭐 정석입니다. 그냥 비율이 가장 이뻐서 저는 9cm를 합니다. 9cm 달고 나서는 제가 컴플레인 들은 적이 없어요. 막 어떨 때는 가방이 너무 좁다, 손잡이가 너무 좁다, 너무 넓다. 너무 넓다 소리는 제가 안 들어봤어요. 제가 넓게는 잘 안 하는 편이라서. 그래가지고 뭐 아무튼 의견을 좀 전문적인 가방을 드시는 분의 이제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제 9cm가 가장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9cm를 했더니 귀신같이 뭐 손잡이 비율 안 맞다는 소리는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컴플레인 없고 추가 작업 없는 게 가장 좋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9cm 가는 겁니다. 그래서 9cm 하시면 되고 1cm로 제가 보강재봉이라는데 임시재봉을 하면은 땀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아무튼 임시재봉한 라인은 이제 안감이랑 겉감 부착하기 전에 이제 이거 고정시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의미지. 아무튼 나중에 이게 보이면은 안 예쁩니다. 그쵸? 그래서 이게 항상 1cm 나중에 시접으로 붙일 거지만 그거보다 짧은 시접이면 좋습니다. 뭐 0.7 하셔도 되고. 그냥 저는 습관처럼 0.5로 박았기 때문에 그냥 0.5로 합니다. 했죠? 하셨으면 또 이제 부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향 항상 잘 보시고요. 저는 이거 좀 실수 많이 했었거든요. 초보 때. 뭐 사절이 없는 미싱으로 한다. 그럴 수 있죠. 저는 처음엔 사절 없는 미싱 저도 했으니까. 근데 작업을 막 하루에 뭐 몇 시간씩 하면은 진짜 쪽가이질 100번 넘게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기능 10만원 주고 추가하는 게 나을 수 있죠. 하루 100번이면 뭐 1년이면은 뭐 10,000번은 뭐 넘어가겠죠. 그쵸? 뭐 사절 기능은 좀 이렇게 저처럼 뭐 소품 좀 많이 만드실 거면은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절 기능 좋습니다. 근데 사절 기능 달려면 보통 한 80은 줘야 될 겁니다. 80 줬을 때의 장점은 뭐 아무튼 사절 말고는 이제 전자로 이제 수치 조정할 수 있고 뭐 그거 말고는 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다들 좀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거기서 더 싸게 가실 거면 중고 가시는 거
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제 하셨으면 이제 결합을 하면 됩니다. 이거 뭐 파우치 영상 보셨으면 알겠지만, 아무튼 지금 뭐 겉길이 마주 보시면 됩니다. 안감의 겉부분, 그러니까 손님들한테 보이는 부분, 그 다음에 겉감에서 겉부분, 손님들한테 보이는 부분, 그렇게 연결하시고요. 여기가 저희가 재봉 이렇게 이제 가른 부분이 나오니까 요게 깔끔하면은 제일 베스트겠죠. 그거를 이제 맞추려면은 저희가 솔기를 이렇게 맞춥니다. 요렇게 이제 맞춰가지고 할 건데요. 그냥 끝에만 보고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맞출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자세히 좀 안 보이는데 이렇게 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좀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맞추실 때는 중앙부부터 여기서부터 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요렇게 맞춘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지금 우리가 힘을 줄 수가 없어요. 요런 데는. 그래서 여기만 딱 잡으시고 그대로 이제 미싱 저기 암에 넣으셔야 됩니다. 이런 게 손이 많이 가죠. 그쵸? 세심하고 좀 나이 먹으면은 요런 게 좀 나이가 좀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눈이 안 좋다 그러면 이런 게 좀 페널티가 있을 수 있죠. 이런 세심한 작업이.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디테일을 살리려면은 이런 걸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임시 재봉 하셔도 되고, 요 땀은 뭐 밖으로는 안 보일 거예요. 저는 아이고 뭐 많이 박아도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안 움직이게 고정만 해주시면 되고, 반대쪽도 뭐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원 두르기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1.5로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하고 여기까지 돌아오면 되죠. 근데 저는 이제 미싱으로 박았는데 뭐 그게 좀 난 좀 별로다 하면은 뭐 시침핀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저기 집게 쓰셔도 되고, 그거는 본인 선택입니다. 근데 저는 좀 집게를 좀 습관을 안 들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좀 정확하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사이에 이게 좀 틀릴 수 있거든요. 한 번 더 확인. 그래도 이게 주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했으면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막 움직여도 좀 덜 풀릴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거 천을 덜 잡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번 제가 제자리 받기를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당기셨으면 대충 이게 안중에 보면은 이래 되거든요. 원단이 이래 됩니다. 한쪽은 부족하고 한쪽은 많고, 그러면 이렇게 주름지면서 찝히거든요. 그게 가장 워스트입니다. 그게 제일 보기 싫어요. 그러면 이제 원단을 쭉 당기셔가지고 아무튼 두 위에 평평하면 됩니다. 뭐 요렇게 좀 남는 거는 괜찮아요. 요거는 제가 이제 괜찮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요거 괜찮으니까 그대로 이제 이대로 오면 됩니다. 평평해야 됩니다. 이제 주름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평평하게 올 수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주머니랑 손잡이를 달았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랑 이제 저희가 재단 사이즈를 아무리 똑같게 해도 이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런 거를 제가 완벽하게 하는 방법 저도 몰라요. 저는 아직 초보고 모릅니다. 이런 거 가르쳐 주는 사람도 못 봤어요. 그리고 박으면서 지금 주름이 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또 실시간으로 쫙 펴가지고 계속 만듭니다. 이게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제 파우치 같은 거 이제 직원분들한테 도와달라 하면은 요 부분에서 막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결국 제가 하는 게 좀 낫더라고요. 실수해서 다시 뜯을 바에는 제가 처음부터 한 게 낫거든요. 숙련도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지금 좀 나와도 제가 지금 다 버렸죠. 그쵸?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면은 나중에 단차가 생겨가지고 주름 져가지고 정말로 보기 싫습니다.
천천히 이렇게 이제 하시고, 그다음 여기가 이제 계속 힘을 받으니까 이게 수직에서 조금 멀어지는데, 손잡이도 이제 수직으로 최대한 달아주시고, 계속 옵니다. 여기는 좀 힘 덜 받죠. 좀 이게 안 맞다 보니까 계속 이게 줄은 계속 찌거든요. 그러면 뭐 전 이렇게라도 좀 당기셔서 하시든지 해서. 좀 또 계속 밑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내려가지고. 그래도 지금 좀 주름 지거든요. 최대한 펴가면서. 여기까지 오셨으면 됐습니다. 쉽죠? 안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창고멍을 제가 10cm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빡빡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창구멍을 너무 안 내면은 진짜 원단이 다 구겨지면서 나옵니다. 그러면 또 어때요? 진짜 다림질 해야 되고 그 시간도 로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창구멍 좀 넉넉하게 내는 거 좋아합니다. 빼셨으면 다시 다 넣어주시고, 그리고 처음에 작업이 익숙하지 않으실 때는 제대로 박아면 이런 게 터졌을 수 있죠. 이런 데 막 터졌을 수 있죠. 그러니까 확인을 한번 하시고 창구멍 막푸시는 거 추천합니다. 뭐 여기도 뭐 완벽하죠. 그쵸? 완벽하게 맞췄습니다. 완벽하게 맞췄고, 이거 안 맞췄다고 또 뜯어서 하면 또 그럴 수 좀 시간 걸리잖아요. 그냥 작업하세요. 괜찮습니다. 그 정도에. 그게 막 아울렛 같은데 뭐 매장 가잖아요. 뭐 메이커 제품도 그런 제품들 많습니다.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 하면서 숙련도 올라가시는 게 좋지. 그거 또 완벽하게 한다고 하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완벽을 버리세요. 완벽 버리시고 항상 연습의 마인드로 하면은 정말로 마음가짐도 쉽고, 아무튼 이제 결과물이 나쁘게 나왔다고 이게 사람이 좀 덜 괴롭거든요. 그 괴로움도 떨치시고 좀 정신 수양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게 완벽한 건 없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항상 내려놓으세요. 괴로우면 욕심입니다. 그렇죠. 뭐든 간에 그냥 연습 삼아서 하면 굉장히 마음 편합니다. 그래서 연습의 마음가짐, 그냥 인생도 연습하다 간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보면 완벽하거든요. 그래서 창구멍을 막고 하겠습니다. 막기 전에 혹시나 몰라서 이제 배터리 한번 더 보고요. 21분이네요. 그러면 21분이 아니고 21%. 그러면 창구멍을 좀 다 막고 해도 시간이 좀 널널할 것 같습니다. 이제 요렇게 할 건데요. 그냥 요대로 이제 0.2로 저는 박아줄 거거든요. 0.2. 그게 좀 보기 싫으면은 손바느질로 이렇게 이제 안으로 이렇게 이제 땀 안 보이게 할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생산성이 너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저는 안 할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냥 이 방식대로 할 거고, 뭐 앞으로 아직은 컴플레인 크게 걸린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렇게 자세히 안 보면은요, 눈에 안 띕니다, 이게. 그래서 이 방법 저는 추천을 합니다. 이렇게 창구멍이 막혔습니다. 너무 타이트하게 하시면 이게 좀 뜯어질 수 있습니다. 쪽가위 하실 때는 너무 바싹 자르신 게 아니고 살짝 위에 이 정도 잘라줘도 됩니다. 이 원단도 같이 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이 탄성이 있으니까 탁 말려 들어가거든요.
뭐 너무 바짝 안 자르셔도 됩니다. 쪽가위 여러 제품이 있는데 뭐 요거 기본 제품이다, 그렇죠? 요런 것도 있고 요런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요거보다는 이게 힘이 좀 덜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좀 좋아하고요. 어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처럼 학원 다니신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집에 넣어도 되죠. 요거 홈플러스에서 3,000원 주고 샀습니다. 엄청난 사치죠. 요거는 뭐 500원, 800원 하면 사는 건데, 유니크 제품이라도 1,000원 안으로 사는데 무려 3배의 가격입니다. 근데 이제 쪽가위가 좀 수명이 있으니까 오래 쓰진 못하잖아요. 날 안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사치는 부렸지만 저렇게 이제 괜찮았습니다. 저 제품 괜찮아요. 자, 그래도 3,000원은 사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3,000원은 좀 생각 안 하고 쓸 수 있습니다. 항상 보면은, 이거 살까 말까 고민 드는 거는 제가 그거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쵸? 그거는 좀 고민 계속하면 됩니다. 그래도 사야 되면 그때는 이제 사는데, 3,000원은 아무튼 저는 이제 부담 없이 샀습니다. 쓰고, 아무튼 그저께 영상 보셨으면 제가 책 보고 엄청 막 울분을 토하면서 막 그런 영상이 있었는데, 아무튼 저거는 쓰고 이제 엄청 만족감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보다 천이 훨씬 두꺼워졌거든요. 그쵸? 아까보다는 이제 2배로 두꺼워졌습니다. 이 겉감을 한번 더 박아야 되고, 안감도 이제 말리면서 한번 더 박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꺼워서 바늘이 못 지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확인을 하려면 여기 이제 풀리를 쓸 겁니다. 요거를 이렇게 앞으로도 이렇게는 이제 몸통 쪽으로 돌려주시면, 저희가 제 몸 쪽으로 돌려주시면 바늘이 들어가지는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들어갔죠. 근데 굉장히 바늘이 방금 힘이 실렸거든요. 잠깐 제 손에는. 그러니까 힘을 안 주면은 바늘이 못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왜 확인하냐? 제가 이 수리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런 거 하면서 음식 망가진단 말이에요. 두꺼운 온도 하면서. 되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거보다 더 두꺼운 원단을 해야 된다. 뭐 22호 바늘 이런 거 꼽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공업용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저는 홈패션 위주로 할 거고, 그러면 이제 이게 16호 바늘이 제일 큰 바늘이라 하더라고요. 이 바늘 말고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노비스 라인은 한계가 있어요. 뭐 중공업을 사시든지 하셔야 되는데, 중공업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직선받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스티치가 뭐 저는 뭐 5번, 8번 이런 거 쓰거든요. 5번, 8번도 쓰고 이제 오버록도 쓰잖아요. 14번 이런 거 쓰는데, 공업용은 아예 그런 부가 기능이 너무 한계도 없고, 뭐 수리비는 싸다곤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하나만 보고 하기에는 이렇게 좀 이동도 편하고 이게 저는 좋아요. 그리고 그 물건 살 때 디자인이 중요하거든요. 뭐든 간에. 아무리 성능 좋아도 디자인이 좀 호불호가 갈리면 사람들이 안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디자인 때문에. 그 뭐 항상 자동차 이야기 들지만 그 소나타도 이전 버전 굉장히 판매량이 안 좋았잖아요. 그 맥이 닮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튼 디자인은 중요합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아, 소나타니까 당연히 성능이 좋잖아요. 근데 검증된 그 성능이지만 디자인 때문에 안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업용도 뭐 그 정도면 디자인 괜찮은데,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그 부가 기능 그런 거랑 뭐 그런 게 좀 제 눈에는 좀 별로였어요. 너무 그냥 이제 분당 몇 번 박을 수 있다, 이제 그런 거에 너무 좀 치중된 느낌이라 가지고, 뭐 더 빠르면 좋죠. 더 빠르면 좋은데 이 정도 지금 뭐 나쁘지 않습니다. 금액도 요게 조금 더 저렴했고요.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1cm 지금 외박냐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뜨거든요. 이게
친구 아버님께서 이제 맨날 이게 창자를 하거든요. 양감을. 그러니까 저도 입버릇처럼 창자를 하는데 아무튼 창자가 이게 나옵니다. 배 안에서 나옵니다. 아무튼 요걸 해줘야 이제 고정이 되겠죠. 좀 정돈된 느낌도 날 겁니다. 지금 아주 세심하게 천천히 받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 잘 안 가거든요. 그렇죠? 가가도 안 갑니다. 그러면은 뒤에서 좀 당겨줘도 되죠. 당겨주니까 어때요? 좀 오는 느낌 들죠? 확 당기는 게 아니고 조금씩 이제 가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딱히 풀리로 안 찔러도 이게 원단이 앞으로 잘 왔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확인 없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되돌아 받기까지 해주시면은 끝입니다. 진짜 끝입니다. 리얼 끝입니다. 예. 그러면 자랑 좀 해야겠죠. 좀 작품도 만들었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주머니는 좀 이렇게 달렸고요. 좀 너무 상부에 있지 않냐 하실 수 있는데 그냥 모든 가방 저렇게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애나 뭐 복조리를 싫어하시면 그냥 간단하게 그냥 요 모양 심플하게 좋아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 오시고 나서는 요 사이즈 제품도 좀 만들어 놔야겠다. 그러면 단가가 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단가가 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무난한 게 좀 좋죠. 그쵸? 뭐 항상 좀 유행 안 타고 그런 디자인은 오래 갑니다. 배워놓으면 또 오래 쓰기도 하고. 음식도 토스트 사실 선택을 한 이유가 유행을 좀 안 탄다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20년 할 수 있는 음식이 얼마나 될까요, 세상에. 그런 거는 그냥 전통적인 음식입니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음료도 보면은 기본적인 거 레모네이드, 자몽에이드, 자몽차, 레몬차, 생강차 이런 것들은 되게 오랫동안 판매되었던 것들이에요. 유행에 타지 않고 그거를 필요로 하는 기호가 있으면 무조건 팔릴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 걸 해야 저도 이제 안 망하겠다. 그 다음에 메뉴 계속 변동이 있으면은 신메뉴 개발 뭐 한 번씩은 하는데 계속은 제가 혼자 할 수가 없거든요. 프랜차이즈도 아니고. 유행하는 거 뭐 딸기라떼 같은 건 유행을 했으니까 저도 이제 넣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오래 갔잖아요. 지금도 팔릴 수도 있고. 그런 거면 저도 개발은 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그런 거는 이제 조금 있어주고 요렇게 좀 기본적인 디자인 계속 가야 될 거는 한 번만 개발을 해 놓으면 이제 오래 쓸 겁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좀 접근을 했고요. 요런 거 좀 실밥 나온 거는 나중에 제거를 하겠습니다. 아휴, 말을 너무 많이 해갖고 목이 좀 간 느낌인데 아무튼 그건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주말 잘 보내시고 설도 잘 보내시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